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한 라이트박스를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우리 일상 속에 많은 부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린의 무늬랑 잠자리 날개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의 형태로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무늬들에도 공학적인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란 무작위로 평면을 나눈 듯 여러 모양의 다각형이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 간단한 수학적인 원리로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생소한 이름이지만 공학이나 생물학, 지리학, 건축과 예술까지 여러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초콜릿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초콜릿 색이 같은 속도로 퍼진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한 개를 놨을 때는 원 모양을 그리면서 퍼지게 될 겁니다. 두 개일 때는 같은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두 초콜릿과 같은 거리에 있는 곳에서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세 개일 때도 네 개일 때도 마찬가지로 초콜릿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곳에서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를 무작위로 놓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같은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인접한 부분에 있는 같은 거리만큼의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모양이 앞에서 봤던 기린의 무늬라든지 잠자리의 날개와 비슷한 이런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우크라이나의 조지 보로노이라는 수학자가 처음 발견해서 본인의 이름을 따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서의 관할 구역을 효율적으로 나눌 때 이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깝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누게 됩니다. 즉, 최단거리의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보입니다. 이 아파트들을 점으로 표현하고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그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선 위에 공공기관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학교라든지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 결과 아파트 단지 모든 주민들이 최단 거리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술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예술 쪽에 활용된 예를 살펴보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장 건물입니다. 이 외벽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인데 고층 건물의 외벽을 또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디자인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건물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외벽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김현석 씨 작품으로 호화요트 지붕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면서 적은 재료로 견고한 구조를 만드는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가장 적합해 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일산 마곡 지역의 도시 설계안으로 강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물길을 끌어 들어와서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처럼 꾸미려고 한 것인데 이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물길의 동선을 최단 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 구조, 단백질 분자 구조나 로봇의 경로를 찾는데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또 이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를 점이라고 하면 분자 구조를 계산할 수 있고 3차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분자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의 경로 찾는 것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면 피해갈 수 있는 경로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나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드론, 요즘 드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드론도 마찬가지로
고층 건물이 있을 때 그 고층 건물보다 더 높게 띄워버리면 충분히 걸림돌 없이 갈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그 건물들 사이를 통과하도록 한다면 그림에서 보듯이 출발점에서 도착점으로 가는데 중간 고층 건물들을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건물들을 피해서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건물들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짧은 거리를 이용을 해서 도착점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직접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활동지에 있는 거기에서 가운데 점 있죠, 그죠? 그 점에서 인접한 점들하고 전부 다 연결을 해요. 그러면 그 가까이 선분들을 수직 이동분선을 작도를 해야 됩니다.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거리를 나타내는 자체가 우리가 수직 이동분선이 되게 됩니다. 그럼 수직 이동분선은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선분의 한쪽 끝에서 선분 길이의 절반보다 조금 길게 컴퍼스를 벌리고 한쪽 점에 누름못을 위치시킨 다음에 반원 정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반대쪽 점에서 그 크기 그대로, 컴퍼스 크기 그대로를 반대쪽에서 똑같이 반원 정도를 그리면 앞에 그린 반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두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좀 전에 우리가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선분들을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게 되면 그 수직 이등분선끼리 만나는 그런 선들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임의로 점이 찍혀 있을 때도 역시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그려낸다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실험을 통해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배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의 결과물을 만들 겁니다. 이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여기 키트에 보시면 요 재료들이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키트에 보시면 설명서 있죠, 그죠? 여기 일단 작동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정사각형 안에 점들이 몇 개 찍혀 있죠? 자, 요거를 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여기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인접한 선들을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다 하시고요. 주변에 있는 5개의 점이 있죠? 그 5개의 점이랑 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할 거냐? 요 선분의 아까 뭐라 그랬죠?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죠, 그죠?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어떻게 작도를 하느냐? 작도하는 방법도 아까 알려줬었죠, 그죠? 자, 요거 선분의 길이 절반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이렇게 한쪽 끝에서 돌려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 선분 끝에서 똑같은 크기로 여기서 컴퍼스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 크기 그대로를 해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양쪽 끝에서 두 점에서 만나게 돼요. 이 두 점을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 선분을 수직 이등분선하는 그런 선이 됩니다. 요거 만난 점까지만 연결하지 마시고 좀 더 길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완성을 하면 요런 모양의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요거를 우리가 보로노이만 확인을 한다면 좀 전에 수직 이등분선 요 교점들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수직 이등분선과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됐죠.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이 우리가 찾는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일부분만 찾은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기 모인 요 점에서 또 요 선분 요렇게 선분 또 연결을 해서 수직 이등분선 작도하면 이렇게 또 만나는 이런 형태의 보로노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런 형태의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요 모양을 만들 건데 요때는 자, 안에 보시면 OHP 필름 위에 사각형 9개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종이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사각형 안에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완성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시킬 건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요거를 적당히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테이프로 고정이 되게 살짝 한 곳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틀어지거나 하면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고정을 해서 여기 색을 칠할 거예요. 색을 칠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사각형에만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바깥 부분은 색칠을 해도 나중에 얘를 우리가 접어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만 나타나게끔 만들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 바깥쪽은 색칠해봐야 안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 사각형 안에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깥쪽에 색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각형 안에만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색칠을 하실 때 우리가 여기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그죠? 이런 모양들이 지금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작도를 해놓은 거예요. 아까 작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왔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모양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모양을 테두리를 따도 되고요. 뭐 굳이 안 따도 상관없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모양을 무늬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따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칠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칠을 하셔서 완성을 시키면 자, 완성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아까 9개의 사각형이 있다 그랬는데 선이 있을 거예요. 요 선대로 우리가 접을 겁니다. 색칠한 부분을 바깥쪽으로 오게 해서 여기 선 따라 이렇게 안으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고요. 그 다음에 이쪽 선도 이렇게 접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이 전부 다 선 따라서 이렇게 다 접어가지고 결국은 무슨 모양을 만들 거냐면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 거예요. 상자 모양을 만들어서 이 안에 여러분들 거울지 있죠, 그죠? 그 거울지를 넣어서 모양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접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접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상자 모양을 만들 거면 여기 옆에 있는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넓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어요. 이 좁은 부분들을 안쪽으로 오게 해서 정리를 하면 조금 더 깔끔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각각에다가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기는 고정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쁘게 붙이거나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상자 모양만 완성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쪽 역시도 똑같은 형태로 해서 테이프 2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완성이 됐으면 여러분들 거울지 있죠, 그죠? 요 거울지를 여기 안에 채워 넣을 겁니다. 자, 채워 넣고 그 다음에 이 종이는 어떻게 하느냐? 요것처럼 바깥을 감싸는 이런 형태로 이제 역시 상자 모양을 만들 건데
얘를 만들 때는 테이프가 필요가 없어요. 얘도 아까처럼 이렇게 선 따라서 이렇게 다 접어주시면 됩니다. 선 따라서 이렇게 다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다 접어서 역시 상자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 거울지를 넣은 앞에서 만든 그 사각형 모양을 여기 안에다가 끼워 넣을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얘도 길게 뻗어 있는 게 있고 짧게 뻗어 있는 게 있죠. 그죠? 여기 길게 뻗어 있는 거를 나중에 밖으로 감싸듯이, 그래서 아까처럼 짧은 얘들을 먼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긴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테이프가 필요가 없어요. 테이프 없이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살짝 움직여가면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OHP 필름 안에 여기 미러지를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이렇게 다 채우셔서 얘를 이제 두 개를 합체를 시킬 겁니다. 그죠? 얘를 이렇게. 약간 이게 차이가 좀 나요.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 반대쪽을 보시게 되면 빛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시킨 거고요. 자, 얘는 여러분들 왜 핸드폰에 그 손전등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뭐 가까이 붙이거나 멀리 떨어지게 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 해서 보게 되면 하나의 색깔만 이렇게 나타나게 볼 수가 있고요. 멀리 떨어지게 되면 좀 더 다양한 색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자연 채광으로 해서 보는 게 제일 색깔이 잘 나와요. 핸드폰, 뭐 손전등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 채광을 이용해서 보는 게 제일 그림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날 좋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실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린 무늬와 나비 날개 무늬의 공통점은 뭐였죠? 네,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죠? 자, 로봇과 드론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떤 길로 가야 되죠? 요 역시도 최단 거리로 가게 만들려면 그 최단 거리 역시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보르노이 다이어그램은 뭐로 그릴 수 있다? 그렇죠. 최단 거리로 우리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그 인접한 수직 이등분선으로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인접한 두 점을 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으로 그릴 수가 있었죠. 자, 라이트 박스로 하트 모양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아까 만든 그 라이트 박스로 하트 모양이 되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거울지를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거울지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하트 모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르노이 다이어그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